안녕하세요. 버지니아 우체부입니다. 3일 이상 집을 비우실 때 우편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나요? 휴가를 가는 경우가 그렇지요. 만약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휴가를 가시게 되면 우편물이 쌓이게 됩니다. 우편물이 쌓이게 되면 그 집이 비었다는 표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홀드메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신청을 해두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그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홀드 메일 서비스는 신청하는 것도 무료이고 우편물을 보관해 주는 것도 무료이고 나중에 그 우편물을 갖다 주는 것도 무료입니다. 대단하죠? 그럼 이번에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관해주는 제도, 홀드 메일 서비스,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메일 서비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노란 종이에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의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을 이해하신다면 종이 인쇄 양식으로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홀드메일 서비스 신청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usps.com의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화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홀드 메일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돋보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화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의 이 부분에 검색할 내용을 입력한 후 이 돋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 HOL까지만 입력했는데 검색어 3개가 떴네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1200건이 넘는 홀드메일 관련 문서가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것이 우리가 찾는 것일 것 같습니다. 커서를 갖다 대고 눌러볼까요? 예, 우리가 찾던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잠시 보관해주는 그 홀드 메일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집을 비우는 기간이 3일 이상이고 최대 30일까지인 경우에 홀드 메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홀드 메일이 아니라 포워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홀드 메일이 시작되기 30일 전부터 하루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부터이니까 홀드 메일 신청을 2달 전이나 석 달 전처럼 너무 일찍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신청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니까 24시간 주 7일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단추를 누르면 홀드 메일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단추를 누르기 전에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온라인 보안 강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홀드 메일을 신청하려면 우정국 계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제 집으로 오는 우편물에 대해 홀드 메일을 신청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홀드 메일을 신청하는 사람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 우정국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아니, 누가 내 이름으로 우정국 계정을 만들면 어쩌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우정국 계정을 만들면 그 계정의 주소로 편지가 옵니다. 우정국에서 보내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우정국 계정을 만드셨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 계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여기 안내된 절차를 밟아 이 계정을 취소하세요. 우정국에서는 이런 편지를 보내서 다른 사람이 몰래 내 이름으로 계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홀드 메일을 신청하려면 우정국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우정국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자, 여기 이 단추를 눌러서 홀드 메일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는군요.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화면이 펼쳐지고 여기에 있는 홀드 메일을 더블 클릭으로 따닥 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군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인 단추를 누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Request Hold Mail Service 부분에 빨간 밑줄이 그어지면서 지금부터 홀드 메일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면 우정국 계정 만들 때 입력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만약 바뀐 것이 있으면 프로파일에 가서 고쳐야 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맞으면 확인 단추를 눌러 확인합니다. 스텝 1에서 확인되었고 스텝 2에서 본인 인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 3단계가 사실상 진짜 홀드메일 신청 절차입니다. 맨 처음 할 것은 홀드메일 할 기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메일을 홀드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지요.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정하는데요. 커서로 여기에 있는 달력 아이콘을 누르면 날짜 선택이 편리합니다. 시작하는 날짜를 선택하기 위해 스타트 데이트에 있는 달력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펼쳐지는군요. 화면의 아래쪽을 보려면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바를 끌어서 화면을 내리면 됩니다. 홀드 메일을 시작할 날짜를 네모칸 안에 있는 날짜 중에서 선택합니다. 2월 18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에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 한 번만 하면 됩니다. 2월 18일을 홀드메일 시작하는 첫날로 선택했더니 선택한 날짜가 확 표시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밑의 오른쪽 스타트 데이트에 그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의 문구가 바뀌어서 이제는 마지막 날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시작하는 날짜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착각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여기에 있는 취소 단추, 즉 클리어 데이트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홀드 메일 시작하는 날짜를 선택한 것이 취소됩니다.
클리어 단추를 눌렀더니 아까 선택했던 홀드 메일 시작 날짜인 2월 18일이 없어졌습니다. 홀드 메일 시작하는 날을 2월 18일이 아닌 2월 22일로 바꾸겠습니다. 22일 위에 커서를 갖다 놓고 딱 하고 클릭 한번 하면 됩니다. 홀드 메일을 시작하는 날짜로 선택한 2월 22일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네모칸 안에 든 날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22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3일 이내인 23일과 24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최장 30일이기에 홀드 메일을 끝내는 마지막 날이 3월 24일입니다. 3월 13일을 선택하겠습니다. 3월 13일 네모칸에 커서를 갖다 대고 딱 하고 클릭을 한번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홀드 메일 기간이 모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홀드 메일을 끝내는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홀드 메일을 시작하는 날짜와 끝내는 날짜를 다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있는 저장 단추, 즉 Save Date 단추를 누릅니다.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보았던 화면입니다. 이제는 홀드 메일을 시작하는 날짜와 끝내는 날짜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다음 네모칸에서 밑을 향한 꺽쇠가 있죠. 뭔가 선택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청에 의해서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임시로 보관합니다. 3월 13일까지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은 일요일이니까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이제 월요일인 3월 15일부터는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그런데 3월 15일에 우편물 배달이 재개될 때 그동안 우체국이 보관하던 홀드 메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꺽쇠를 눌러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우체국에 보관된 우편물을 우체부가 배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배달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한 우편물을 다음 월요일인 3월 15일에 우체부가 집이나 사업장으로 갖다 준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있는 이것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을 신청인이 찾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는 날이 확정적이 않을 때에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3월 13일이면 돌아올 것 같은데 어쩌면 3월 15일이나 3월 16일쯤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체부는 3월 15일에 그동안 보관하던 우편물을 우편함으로 배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편물이 쌓여 있다는 것은 집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본인이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찾겠다고 해놓고 안 찾으면 어찌 될까요? 본인이 찾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이런 문구가 하나 뜹니다. 1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발송인에게 반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우체국에 알리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입력합니다. 그 밑에는 고난 없이 홀드 메일을 신청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홀드 메일을 시작하는 날짜와 홀드 메일을 끝내는 날짜를 선택했고 우체국에 보관된 우편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결정했으면 이제 신청한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스케줄 홀드 메일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정국에 등록된 이메일로 홀드 메일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컨퍼메이션 넘버가 도착합니다. 이메일로 도착하는 이 컨퍼메이션 넘버는 홀드 메일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 다시 홀드 메일 신청 처음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단 오른쪽에 홀드 메일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옆에 홀드 메일 신청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홀드 메일을 신청했더라도 사정이 생겨서 홀드 메일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홀드 메일 신청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 것이지요. 눌러봅니다. 이런 게 뜨네요. 이미 제출된 홀드 메일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홀드 메일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청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그리고 홀드 메일 컨퍼메이션 넘버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 컨퍼메이션 넘버는 홀드 메일 신청할 때 입력한 그 이메일 주소로 받은 그 번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지난번에 신청한 내용을 보기 위해 서치 버튼을 눌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변경한 후 왼쪽의 Save Change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홀드 메일에 관한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청은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우체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기재하는 사항은 인터넷과 같습니다.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홀드 메일을 시작하는 날과 홀드 메일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체국에 보관된 우편물을 나중에 어떻게 받을 것인지 A와 B 중에서 선택합니다. A와 B 앞에 있는 작은 네모칸에 X 표시를 하거나 체크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 후 신청인이 서명을 합니다. 이 신청서 양식 자체가 한 통의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편지를 보내듯이 보내시면 됩니다. 우체통에 넣어도 되고 집에 있는 우편함에 우체부가 잘 볼 수 있도록 넣어두셔도 됩니다. 우표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신청서 양식도 공짜이고 신청서를 보내는 것도 공짜입니다. 여기에 관할 우체국 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할 우체국 주소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지 않아도 처리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면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홀드 메일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여러 날 비울 때 우편물이 우편함에 쌓이지 않게 하는 홀드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버지니아 우체부입니다. 감사합니다.